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죠. 지난주 전략 했던 내용 한번 바로 보고 가실 텐데 STX 엔진 추천했던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시한 전략과 함께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잠깐 들으시죠. 자, 뭐 STX 엔진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막 그렇게 펀더멘탈 투자 쪽은 아니거든요. 아주 막 펀더멘털 쪽은 아니고 옛날부터 원체 좀 약간 투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약간 시작한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좀 변동성 가지고 해도 이런 거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했거나 가는 종목들 따라서 가라. 그게 왜 어려운지 알아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이거 높게 잡아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일주일 동안 100% 올랐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자, 뭐 여기까지 종목들 들으시겠습니다. 8,910원이었죠.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가는 종목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투기적인 시장이고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점점 빼지 않고 그냥 투기적으로 같이 가서 수익률을 올릴 때는 올리라는 거였고, 거기서 이제 바로 포착할 수 있는 종목이 XTX 엔진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8,910원이었죠. 이날 종가가. 그리고서 월요일날 역시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가능했다면은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지만은 8,200원권까지도 가능했었겠죠. 그러다가 화요일 이틀 만에 몇 프로예요? 40%가 넘게 이틀 만에 폭등을 해버리죠. 지금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지난주에 제가 제시 드렸던 그런 전략대로 이번 주에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트레이딩을 맞춰서 하셨다면 더블 났을 겁니다. 계좌 수익이 더블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뭐 예시로 추천드렸던 STS 엔진처럼 가는데 계속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가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모멘텀 따라서 출격을 했을 때 이미 시작했다. 자, 뭔가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시작됐어.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붙으면은 한참 더 갔다는 거죠. 짧게는 20%에서 많게는 정말 뭐 5, 60%까지 그렇게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구체적인 지난주에 제시했던 지금 우리가 해야지 되는 전략에 대해서는 리스크도 좀 방어를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한번 확인하세요. 지난주 투자 전략은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라. 그리고 특히 장중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다시 보셔야지 됩니다. 꼭 보세요. 네, 거기서 뭐 그냥 무작정 가는 종목 따라서 사라, 요거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보시면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있으니까는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수만 놓고 볼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금 지수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이제 금요일 날은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수요일 시장은 고점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월요일 시장보다 시장이 좀 내려와서 끝난 거죠.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몇 주 만에 또 음봉이 나옵니다. 몇 주 만에 음봉이라는 것 자체가 다소 이제 좀 피로도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자, 한번 코스닥으로 오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유지했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의 시장은 코스피
P보다 코스닥은 강합니다. 이런 기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런 전략, 가는 종목들 따라서 가는 게 맞다. 투기성 종목들에 그냥 편승해서 가는 게 맞다. 자,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시장조차도 약간 좀 더 부진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은 좀 요즘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했어요. 코인 시세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투기적인 수급들이 시장에 더 붙었습니다. 투기적인 수급이 시장에 더 붙게 되니까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방어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워낙 탄력이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시 투기성 종목들,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큰 자금들도 역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큰 자금들도 다소 좀 작은 쪽으로, 리스크가 있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본다면은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시가총액 높고 좋은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당장 시장이 고수익을 주는 섹터, 어떤 고수익을 주는 형태의 뭔가가 있을 때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고 방어를 하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뽑아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무조건 삼성전자만 강조하고 있을 땐 아니에요. 이 얘기 벌써 한참 드렸던 것 같아요. 무조건 우량주?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요. 지금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담아둬야 될 우량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현재 막 일주일에도 수십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이렇게 우울해지다 보면은 투자가 꼬입니다. 투자하다가 우울해지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 맞는 또 투자 어떤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면서 당장은 리스크는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방어해 나가면서 단기 초고수익을 내는 계속해서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쪽이 당장은 맞다는 거예요. 물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아치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열려 있어요. 어쩔 때는 잡주에 대해서 취급도 안 하고 우량주 위주로만 추천을 하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또 보고 얘기를 하지만 자, 제가 작년에 펀더멘탈적으로 추천했던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오른, 물론 이제 작년에 추천한 종목들 투자 수익이 많지만 장난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많이 났던 것 중에는 CS 윈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두세 차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완전 저가권에서죠. 만원권 이하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이게 주가가 지금 이때 이러고서 10배가 올랐었죠. 주가가. 그 상황에서 중간에 한번 또 추천을 드렸었고 아무튼 뭐 작년에 추천드린 제일 낮은 가격에서 한 10배가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게 그 당시에는 펀더멘털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CS 윈드가. 근데 결과적으로 피크 시세 이렇게 막 열광적인 시세를 만들어줬던 거는 결과적으로는 테마, 이슈, 시대적 상황들이 만들어줬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그 당시에 추천할 때 펀더멘탈적인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장 이게 쭉쭉쭉쭉 수익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도 할 수 있거든요. 양아치적인 투자다.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고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 회사에? 없으시죠? 시세 차익이시죠? 대부분요. 네. 물론 배당 수익까지는 있겠지만은 경영 참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하던지 간에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양반 투자건 양아치 투자건 간에 그런 구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문제겠죠.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는데 막 이런 투자 전략 저런 투자 전략을 유튜브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요. 자, 어찌되었거나 당장 펀더멘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만원 전후한 부분에서의 CS 윈드였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또 그런 종목들이 어떤 6개월과 1년 동안의 수익 주는 종목을 탐색해서 들어가는 위치보다는 당장은 한 며칠 동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펀더멘탈 따져서 6개월 1년 보고 들어가는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더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건 그 영역일 수 있고 당장은 그런 시장에서 지금 요구하는 단기 급등주들 투기성 종목들 때문에 수급이 아마 그런 종목들에서 이탈을 할 거예요.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러면 그들 종목들 중에서 6개월 1년 이후에 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슬슬 찾아보는 거죠. 당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비중을 높게 두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그겁니다. 일단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맞는 전략 중에 한 가지는 너무 중장기 투자 종목의 높은 비중을 지금은 두지 말아라. 어느 정도 비중은 둘 수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목매여서 다 들어가 있진 말자. 당장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는 시장을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 있는 투자자에게 한할 겁니다. 사놓고서 당장 중요한 시점에 매도를 못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키포인트는요, 시장의 수급이 어떻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급, 언제든지 어떤 종목에 몰려들 수 있는 수급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기관 자금까지도 있어요. 투기성 자금이 기관 자금까지도 있고, 물론 불특정한 외국인 자금도 마찬가지겠죠. 개인 투자 자금 말할 것도 없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플레이를 해보면 좋겠냐? 자, 우선 슈마시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슈마시스의 수요일 시세입니다. 슈마시스 수요일날 왜 이런 시세가 나왔었을까요? 슈마시스도 사실 수요일만 하더라도 많이 올라 있어서 사기가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런데 슈마시스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허가 심사 얘기가 있었어요. 심사 진행 중이라고
정부의 심사 진행 중이라는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보세요. 뉴스가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심사다 했을 때 그러면은 왜 슈마시스는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록을 못했을까? 이런 거죠. 지금 수급이 많다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수급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의 반대되는 얘기는 털고 나올 단기 수급도 많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은 좀 올라가면은 그냥 몰라 나와 묻지마 투자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날 수요일날 소식이 터지면서 지금 2분봉 차트입니다. 자, 좀 보기 편하게 5분봉 차트로 바꿔서 볼게요. 자, 이날이죠. 수요일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 시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그냥 고점 이후에 매물이 나오죠. 이 매물이 나오는 부분은 항상 다른 종목들도 이런 뉴스들이 나온 이후에 바로 상한가 가는 경우들보다도 한번 이렇게 좀 고점에서 재료가 나왔다 이런 심리에서 좀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 분위기들을 지금 심사 중이잖아요. 심사 중이면은 허가가 지금 분위기에서 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럼 기대 심리도 계속 있고요. 그럼 다시 간다는 거예요. 오늘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가지요. 오늘도. 제가 차트를 한번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수요일날 해서 목요일날까지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똑같네요. 그림이 오늘도 가다가 오늘도 이렇게 빠지고 다시 상한가로 몰아붙이네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자, 가는 종목들이 변동성 때문에 재료가 되는 종목들이 매물로 빼고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태여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종목들이 지금 보세요. 이날도 수요일날 치구선도 고점에서 기회를 줬었죠. 그럼 우리는 뭐 17,000원, 16,000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고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이제 애니플러스도 한번 볼 텐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자, 보세요. 이거 조금 더 기간을 보는 건데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종목이 올랐다가 좀 제대로 뻗어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그렇지만 수급이 계속 살아있죠. 수급 계속 살아있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종목들이 그냥 훅 가버리진 않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가요. 이게 지금 시장입니다. 수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한번 보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놓고 보낸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무조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는 게 수급이 많다 보니까는 물려있던 주식들이나 아니면 단기 세력들이 분명히 단기 차익 하고서 세게 털어요. 그때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계속 통해요 지금. 그래서 그 전략들 재료 살피면서 재료 한번 터졌다, 재료 터져서 또 올라가고 빠지는구나, 그냥 끝내지 마시고 재료 보시고서 다시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는 그런 거 지금 그게 통한다는 시작입니다. 일단 그 팁 전략 이번 주 그걸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